오늘은 여기 아시아의 큰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있는데 하얀색은 동이족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는 그 초원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6개월 만에 이쪽에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이칼 호수를 거쳐서 시라무렌 북만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홍산 동이, 상나라 동이,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동이족의 근원인 단군 동이. 그래서 이 단군 동이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고, 그 홍산 문화 쪽에서는 고죽동이가 있어서 상나라로 가고, 또 여기 오르도스 동이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동이족은 세 갈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이 대륙을 정복했던 상나라 동이고, 예, 우리는 이렇게 중앙아시아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6개월씩 열리는 그런 초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여름마다 초원에 푸른 풀밭이 쫙 덮습니다. 그걸 따라서 6달이면 이사를 어디로 올 수 있느냐? 만주의 시라무렌, 북만주 쪽입니다. 거기 예전에 그 조선, 반군 조선의 중심지였던 바로 기장농사와 밀농사를 시작을 했던 바로 그 부분까지 와서 농경과 유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던 민족의 중심지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세 개로 나눠서, 하나는 오르도스 동이, 또 하나는 고죽국의 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군조선의 동이. 이게 셋으로 동이족의 큰 갈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여기 홍산문화 이쪽은 사실 단군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농경의 문화가 전달됐다. 그리고 거기서 상나라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군 조선은 사실은 지금 여기 파란 곳들이 그 강이라 그랬죠. 황하, 양자강, 주강. 여기가 소위 현대 요하, 그리고 이게 소요한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그 단군 조선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정통의 그 흐름이 바로 이 단군 조선 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바로 만이산인데, 이 단군 조선에는 아마도 이쪽 남부 순달랜드에서 올라온 그런 그 남방 계통하고 북방에서 온 그런 단군 조선하고 둘이가 합쳐서 한국 민족의 원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단군 조선을 사람들은 제국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좀 무리가 있고요. 단군 조선은 아주 이 제사를 지내고 같이 정치를 하는 대제정 공동체라. 그럼 말하자면 이 단군 조선은 이 모든 동이 세력도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중심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크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거대한 재정 공동체를 이루고 만년, 몇천 년 이렇게 번성을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진나라라는 그런 그 개념에 대해서 망하기 좋은 어진나라 하면 뭐하냐, 또 고구려나 고려가 좀 다 고리로 불리죠. 고리나라, 남 연결만 해준 고리가 되면 뭐 좋을 게 뭐냐, 그렇게도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제국이라는 거는 이건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암덩어리. 이 제국이라는 게 사실 이 대륙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로마도 제국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단군조선은 굉장히 어지럽다. 그게 나는 이걸 이름을 인테그리움이라고 붙입니다. 인테그리티는 하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걸 줄여서 인테그리움. 어진 나라가 바로 단군조선의 원형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원본, 이게 한 두 주일 전에 제가 원본을 잃은 원본의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원본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으뜸 원자에다가 이것이 뿌리 원자네요. 그래서 사실 이 원본을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사람에 따라서는 이 원본을 갖다가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디자인은 그 융통성이 없다. 적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치수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패턴으로서의 본은 무엇인가 하면, 패턴은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비슷한 형태들. 그 얘기는 아주 융통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뿌리에 어떤 확고한 인간성의 뿌리, 인간이라는 이 뿌리, 다 전부 다 인간이고 다 비슷비슷하고 좀 성격은 다르지만 키도 다르고 뭐 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러지만 이 인간의 뿌리에서 유형이 같으면 사실은 그게 이 원본을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디자인은 다 뿔뿔이 흩어져. 뭐 아리안이다 뭐 그러고 막 히틀러 얘기하면 다 굴러가야 되잖아. 여기 원본은 뭔가 하면 인간이야. 다 모여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벽 태양이 아주 명료하게 하늘로 붉게 솟아오릅니다. 그런 축복의 상징이 세상에 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태양을 쫓아온 겁니다. 이게 하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 휘어지는 그 일출의 순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정고 태양은 모든 생명 사상의 원본을 제공합니다.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있으시죠?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아프리카 흑인들을 치료하면서 지낸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다 그 일생의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콩고의 큰 강을 이제 따라서 내려가는 그 여객선 위에서 아주 일몰의 그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경치를 여객선에서 이렇게 길에서 보고 있으면서 참, 생명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생각의 중심이다. 생명 경외 사상이란 그 엄청난 영감이 확 떠올라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은 생명 경외 사상을 가는 데마다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받은 영감 때문에 우리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생명과 평화에 대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는 이 색깔입니다. 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이게 땅에서 선앙당 같은데 막 빨갛고 파랗고 이런 데서 나무에 걸어놨는데 그 색하고 다르죠? 하늘에 있는 빛의 색깔입니다. 색에 빛이 들어가면 무지개가 되고 색에 빛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막 어지럽게 널브러진 그런 천조각이 된다 이겁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게 무지개는 땅의 색깔이 아닙니다. 하늘의 색깔입니다. 빛의 색깔입니다. 우리는 실은 무지개를 볼 때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사람의 눈이 아주 찬란하게 느끼는 여러 색들의 그 어울리는 것 때문에, 그것도 순서가 딱 맞게, 그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질서가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뱃속 내장까지 이 무지개의 빛이 침투를 해가지고 소망, 놀라움, 치유, 창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선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빛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민족에 살던 그 땅을 아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사는 사실 인도에서는 아직 빛난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달은 벌판을 얘기하죠. 박달은 배달과 같은 것이죠. 밝은 벌판. 서라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나라는 빛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솔롱고스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는 빛과 무지개의 나라입니다. 빛 그리고 무지개. 아까 얘기했던 동이족의 세 갈래, 오르도스 동이, 상나라 고죽국 동이, 흥안령 동쪽의 단군조선의 동이. 그런데 이 세 동이족의 갈래가 여기는 좀 싸움을 많이 했고, 상나라는 그 세력을 점령을 했고, 왜? 청동기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었습니다. 흥안령의 단군조선은 참 사냐가 이렇게 울그러지고 불그러지고 그래 있는 아름다운 사냐에서 사는 걸 선택을 해서 만주에 동부하고 이 연해주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그리고 산동반도 여기에 쭉 널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보면 상나라가 이쪽에 산동반도에 있는 구위 9개의 동이들하고 싸운다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단군 동에 속한 사람들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상고시대에 그 대륙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임으로 불렀어요. 그게 신임이 요새 차이나를 치노로 부르는데 그 치노가 사실은 영어로 쓸 때 신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신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를 얘기할 때는 사실 저쪽 대륙 안쪽을 좀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진나라, 시황제라는 그 어설픈 친구 하나 있었는데, 진나라의 세력들이 사실은 이 대륙을 통일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진나라의 뭐예요? 우리 병마용 있잖아요. 병마용 보면 전부 다 동이족 사람들이에요. 그게 산구 틀고 말이죠. 이 전차, 최리어트, 바퀴를 봐도 그렇고, 최리어트 자체가 동이족의 최리어트를 진나라에서 사용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단군조선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단군동이, 그거는 전체 동이를 끌어안는 그런 말하자면 지도적인 그런 단군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모든 동이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방대한 재정 복합체였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것이 동이족의 원래 통합을 향한, 통일을 향한, 하나를 향한 그런 심정적인 그런 지향성이었는데, 이제 보세요. 저쪽에서 서방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밀려와가지고 이 대륙으로 오니까, 그때 이 동이족의 제일 서쪽에서 그 사람들을 처음 받아들인 이 헌원이, 소위 황제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 헌원이 이 동이족,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서쪽에 있는 동이족하고 외부에서 온 그런 유목민족들하고 다 이렇게 혼혈을 이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쪽 동이족의 원류하고 부딪히게 됐어요. 그게 치우천왕이라고 부르는 치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헌원하고 치우하고 10번을 싸웠는데 9번 헌원이 졌어요. 아주 그냥 작살이 났는데, 왜냐하면 치우천왕 쪽에서는 청동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게 싸우지도 않아서 이겼는데, 이 헌원이 9번 지고 9번 용서를 받았는데 10번째까지 또 죽자 하고 해가지고
어쩌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치우는 도깨비다, 치우는 뭐 엄청난 그냥 악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그냥 모함을 해버리고, 그리고 치우에 그 아래에 있던 그 동이족들을 갖다 전부 저 남방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세력을 잡은 다음에 말하자면 동이족의 큰 역사의 대강을, 큰 줄기를 이 사람이 끄트러뜨리고, 그 다음에 거짓말, 또 모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이족을 아주 비하시키면서 자기가 같이 있던 이주 세력인 화하족과 같이 소위 지금의 어떤 반동이적인 그런 그 혼혈 세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빛의 나라의 큰 역사의 줄기가 그때부터 흐트러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류가 이 거대 만개인데, 이 거대 만개, 요거는 네트워크라는 얘기고, 요거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얽혀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한 겁니다. 마치 큰 옷감이 짜여서 온 세계를 덮고 있듯이 그게 인류의 거대 만개예요. 근데 동이족이 가졌던 거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들의 잠재의식, 절대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동이족이 형성이 돼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 천재를 통해서 유일신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 하늘의 법도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도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해 갔던 것이 바로 동이 거대 만개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함의였죠. 이게 최고 유일신이라고 해서 뭐 무슨 유일신이냐? 그런데 그 옛날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서경보 씨가 썼던 글 본 적 있는데, 비교 종교하게 된 겁니다. 모든 인류는 올라가면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다 하나의 근원으로 간다. 이게 뭐냐? 아주 상고시대 모든 사람들은 최고 유일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뭐 유불선, 무교죠. 조라스타니 뭐니 다 해봤자 전부 최고 유일신을 하고, 또 그 이전에 뭐 예컨대 우리가 봅시다. 사람의 마음이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대가리가 하나거든. 아니, 머리가 하나거든.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섭리가 나오겠구나. 이 머리 좀 있어야지 이 창조도 말이야 전부 다 한 통속으로 될 게 아니냐. 그 생각들 누구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최고 유일신의 신앙이라는 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마음이 썩어지기 전에는 최고 유일신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이익 가지고 다투고 권세 가지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런 제국이라든지 또는 왕권 중에서도 아주 나쁜 왕권들, 독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소위 좀 큰 그런 흐름에서 너무 혼탁해지니까 사실 마지막 이 단군이 부월산으로 퇴보했다잖아요. 왜 그랬냐? 단군이 바보겠습니까? 아주 높은 깊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 원래 단일 거대 만개가 이 와해되고 있구나. 와해입니다. 와해. 그냥 다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해체. 이 와해된 것을 보고, 야, 나는 부월산으로 들어간다. 너희들끼리 이제 해보고 좋은 날이 오길 기다리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인터넷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만인 간의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인류 사회에 이 거대 만개가 다시 재생되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의
새로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다시 공동체성을 점차로 회복해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아시아의 지도지요. 사실 이게 동일 세계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라는 게 그냥 해만 바라보고 온 겁니까? 바로 그 최고 유일신, 그 근원이 어딨냐? 쫓아가 보자.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 잠재의식의 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은 우리는 뭐 이렇게 일장기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뭐 태양을 자기네 거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우리는 절대로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엉터리예요. 이거 왜 상징이 기대잖아요. 우리는 거기 기대지 않고요. 우리는 진정토 하늘에 기대입니다.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무슨 일이든지 기다림으로 하고 배려함으로 하고 그 사람마다 그 맞춤으로 하고 이런 것이 여기 모든 우리 모든 생각 속에 아주 완전히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론 좀 난 솔직히 그 고구려가 수나라의 그 100만 명을 그냥 절멸시켰다. 그거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 재밌는 얘기 할까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그냥 지나간 얘기입니다. 당나라가요 여기 있었거든요, 애들이. 근데 원래는 걔들이 이쪽에 있던 선비족이 내려가서 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엔 한만 봐도 그 당태종이 이세민이가 그 위아무개란 그 위징이었나? 그 징순 한족이거든. 이 위징이가 말이에요. 이세연을 이렇게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이족하고 고구려 이세민이하고 싸우게 한 것 같다고. 솔직히 그 전에 그 수나라 있잖아요. 수나라도 이 선비족인데 이게 동이족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 수나라가 이 뭐 북준이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걸 갖다 완전히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 생각에 이 고구려를 취하지만 내가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다. 왜 그 생각이 들었냐? 자기가 선비족이기 때문에 그래. 동이족이었거든. 한족은 다 그냥 내가 내 아래 뒀지만 이 본토를 내가 수복을 해야 된다. 요 따위 생각이 아주 잠재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얘들은 제국이라 제국. 현재 그 공산당이 이 진화에 있는데 이 진화 공산당 얘들이 한 게 바로 요런 생각이라. 이 사람들 청나라를 자기들이 계승했다 그러는데 뭔 놈의 청나라냐 너희가. 너는 이 아래쪽에서 빌어먹던 친구들 아니냐. 좀 내가 심했나?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지금 제국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이거 동아시아의 역사를 갖다 좌우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갖다가 쳐가지고 자기네 식민지를 만든 게 이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반역하는 자들인데 물론 백제가 망했으니 우리는 도저히 그 백제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구려는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희가 우리를 여기저기 다 흩어버렸지?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딱 사그리 착살을 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대 난계를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마음을 가진 모든 걸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동이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록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뭘 하느냐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가겠다. 예. 우리는 다시 가겠다. 예. 예. 우리는 다시 가겠다.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 여기서부터 우리가 저기에서 뭐 아메리카로 갔느냐 그 인디언들도 우리가 다 잘 살게 하겠다. 우리 아래 둘레는 거 아니야. 다 잘 살게 하겠다. 그게 바로 얘기가 뭐냐. 예.
통. 두루 잘 살게 한 것이다. 두루 잘 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뜻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 두루, 예? 크게 잘 살게 하겠다. 통일이다. 나는 이거 굉장히 세계 어디서 이런 철학이 어딨냐, 이런 사상이 어딨냐. 이런 거 뭐 그냥 그 신접해서 얘기해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거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잠재의 속의 우주의 꿈이, 인류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창조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유일신의 꿈이, 최고신의 꿈이, 뭐 광상제라도 좋아, 야훼 하나님이라도 좋아. 예, 바로 그 홍익이 이것이 그 꿈을 갖다가 살려내는 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거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대, 만개, 거대한 네트워크, 기회, 시스템. 이 거대 만개는 사실은 상고시대에 지혜천 공동체, 그래서 혈연과 지연으로 엮여가지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런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됐고, 인간이야, 너 창조된 그런 인간이야, 일로 와.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표에서 이 흐름을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는 말이죠, 특히 나는 나그네인데 저 마을에 가서 제일 큰 집에 가서 여봐라, 주인장 계시냐? 하룻밤 좀 쉬고 가게 해주시오. 그러면 얼른 모셔다가 그렇게 인간성으로 소통하면서 밥도 주고 자게도 하고. 이게 몇백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는데, 특히 사만시대 가면 더 많았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옛날에 아주 상고시대로 가면 이런 게 말하자면 인류의 원래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시대로 들어왔어요. 역사시대로 와서 이 역사시대에 권력과 이익으로 서로 투쟁하게 되니까 서로 싸우다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긴 놈이 다 먹는 거야. 싹쓸이, 포도리, 싹쓸이. 그런데 이 제국 이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제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힘으로 막 눌러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하고 네트워크가 같이 이렇게 잘 서로가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 거대 만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국이나 전제자들이 이 시스템 가지고, 이 시스템이 사실 제국이나 전제자들이거든요. 힘으로 눌러 가지고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을 다 그냥 자기 수하에다 놓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표에 흐르던 인간성이 지하수의 흐름으로 변했어요. 인간성이 지하수로 땅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역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사실은 우주 시대로 지나갑니다. 우주로 나가야죠. 그러려면은 통신이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서로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통신을 통한 소통이 서로 소통하게 되니까, 인간성에 소통하던 것이 이제는 통신으로 소통하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지표에 흐르던 강물이 지하수로 흐르다가 이때 우주시대 오면서 대하로 재등장하게 된다, 이런다. 큰 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니까 전 인류의 통합 능력을 중요하게 보게 시작했기 때문에 컨실리언스, 누군 이거를 통섭이라고 번역을 합디다. 근데 난 컨실리언스가 물론 그 윌슨 교수가 어떤 말을 번역한 거지만, 난 통섭이보다도 사실 이것이 컨실리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도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새 무슨 일이나 전략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 장사인데도 전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야, 장사가 싸우는 거냐? 왜 전략이냐? 도략이다. 도략은 뭐냐? 칼을 갖다 뽑는 게 아니라 칼 집에 있어. 그 때문에 아주 굉장히 평화롭지만 그 콘실리아는 언제든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실질적인 힘 있으면서도 그걸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게 현재 전 인류를 통합시키고 싸우지 않게 하면서 소통하게 해서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인류의 인간성을 다시 그 표면으로 올려내놓는 그런 그 대화가 다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원형이 어진나라 어질인자 그죠? 고리나라 나는 이 최인이라는 말을 쓰고 동시에 고리라는 게 이 손에 끼는 반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최인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연결시키고 반지에 쓰는 그 환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물론 최인 컨트리가 돼서 모든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뭐 하는 그런 최인 컨트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반지 환자를 특히 쓰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을 빙 불러서 반지를 만든 듯이 한반도를 불러서 불렀었다. 이게 멋있잖아요. 한한. 그래서 제가 이 환한이란 말을 쓰곤 했는데 하나란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한한이라는 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인류의 인간성을 살려나가는 그게 우리나라의 잠재의식적인 꿈이다. 그게 세계 인류의 고리로서 고래 이거 불란서 사람들이 고래 그렇게 부르죠. 예. 근데 미국 사람들 이거 부르면 콜 이런다고. 씨야 씨 핵이야 핵. 그래서 이 코어가 씨를 맺는 한국. 그 다음에 이거를 KORE라고 쓰는 게 있어. 예.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 거를 가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페르시아를 처음에 일으킨 왕이 코레슈입니다. 키루스. 고레스. 우리나라 말은 그래 부르는데, 코레슈입니다, 코레슈. 이게 사실은 강하다. 또 굳세다. 그런 히브리어예요, 이게. 그래서 고레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키루스 2세를. 그래서 우리는 그같이 강하고 어질고 씨와 같은 나라. 이 나라로서 역사를 바꿔놔야 된다. 너무 억울한 역사다. 네,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아니 5000년 동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그런 역사다. 이거 복수를 어떻게 하냐? 복수하지 말아라. 그거 속에 있는 그 힘 가지고 확 바꿔버려라. 예. 막 그 너희가 속에 가지고 있는 막 울지 않으면 되길 수 없는
이 폭발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러나 너희는 어질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어질기 때문에 어진 나라로서 너희는 이 세계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 속에 있던 그 벅찬 그 힘과 그 막 속에 있는 그 힘과 막 그 어떤 능력을 다 해가지고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너희는 복수를 그렇게 해거라. 그래서 3.1 운동에 뭐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억울했던 그걸 가지고 태극기만 들고 총칼도 안 들고 그냥 총 쏘는 거 그냥 맞고 칼로 찌르면 그냥 맞고 그 당시에 저기 간디 선생이 막 인도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인도 영국 군경들 앞에 가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깨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곤봉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대가리가 깨졌을지는 모르지만 안 죽었다고. 왜? 영국이 그래도 어떤 무슨 지성이 있는 나라거든. 근데 이놈의 외놈들은 전혀 문제가 달랐어. 나는 유관순 선생 얘기를 하면 속에서 막 불이 나. 불 나는 게 아니야. 듣기도 싫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3.1 운동, 어진 인격의 근거에서 그냥 만세 운동을 했다. 만세! 여러분이요, 그냥 만세 가지고 됩니까? 그 만세, 그 정신이 3.1 운동 한 달 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성립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는 바로 이 임시정부에서 나왔는데, 임시정부라고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3.1 운동에 그 민족의 민족의 그냥 의식이 아니야. 그건 그냥 결심도 아니야. 그거는 말이야, 그냥 폭발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사상의 원형은 3.1 운동에서 나왔다. 우리는 모든 세계의 괴로움을 홀로 몽땅 지고 지난 100년을 아주 어렵사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속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그 방탄력이 작용해서 새로운 역사가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것들이 많아요,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요? 천만에 우리를 백성이 지도하는 바로 그 양심 세력 자체이며 돌파는 돌파 세력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도리깨입니다. 곡식을 때려서 타작을 하는 그런 도리깨예요. 여러분, 도리깨입니다. 도리깨. 지금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창조 역사를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모든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나라다. 그런 민족이다. 이 곡식을 때려서 타작하는 도리깨. 생각해 보세요. 권세는 백성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이제 남과 북에서 새 민족이 생겨나고, 우리가 거대 만개를 이루면서, 그래서 3.1 운동의 정신이 그 거대 만개에서 그 거대 만개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아주 거센 피의 흐름이 바로 그 붉은 빨간 그런 흐르던 그 피의 흐름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흐르지 않고 이제 우리 속에서 흘러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붉은 피가, 고통이 씨를 맺는다는 것 아십니까? 생명력이 씨로 맺혀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던, 잠재해 있던 그 잠재력이 다음 시대를 창조하는 씨가 되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본은 원형에서 나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생김새의
원형은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이 생김새가 어떤 것인가?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갈 바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라의 뿌리 내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 리소르지멘토라고 있죠? 이게 이태리의 마티니구나. 통일 3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다 갈아엎어 새로 만들어. 예, 그 뜻입니다.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니는 이 부흥의 그런 의식을 전 나라의 사람들에게 불어넣었고, 가리발디라는 장군, 민간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검은 샤스테를 만들어가지고 시실리아를 갖다가 침공해서 거기서 이태리의 그 국토의 기본을 만들었고, 가브로란 그런 북쪽의 제노아에 있었던 거기 그 재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임마누엘 그 왕을 움직여 가지고 이 모든 그 상황을 조정하면서 외교적으로 해서 이태리의 그 통일이 이루어졌다. 저희 이 리소르지멘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속에서, 민중 속에서, 나라에서, 민족 속에서, 남과 북에서. 예, 사람들이 이제는 좀 지도자 필요 없다. 우리가 한다. 야,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다 지도자 같은데, 우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는 직접적인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가 옛날에 그 민족의 그 기상을 다시 새롭게 하자. 두 번째는 줄기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분격, 이거 좀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인데 설명하려고 하고, 모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뭐 모듈날 주택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따로따로 하면서 서로가 협력이 되는 것. 그것이 줄기를 세우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를 뻗어나가는 걸 하려고 합니다. 이 동변, 난 동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움직일 동, 변할 변자, 다이나믹시티, 아주 약동성입니다. 예, 그것 가지고 막 가지가 나가고 잎새가 나가고 그냥 꽃이 그냥 피고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씨가 맺히고 그런 그 동변성, 예, 분격성, 일리소르지멘토, 부흥. 예, 그래서 요 다음엔 제가 원형에서 나온 원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